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아는 사업 중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사업이 이 온라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트코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분명 쉽지 않다고 하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제가 직접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서 어디에 등록을 해서 어떻게 팔 건지,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팔리는지 아는 이 퍼스트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 진짜 됐다. 이거 내가 생각 잘못했나봐. 아 나 이거 시장 조사 안 하고 시작했거든. 아 돌겠다. 내가 지금 한 30분 봤거든? 진짜로 거짓말 지금 현타 왔어. 와 30분 동안 시장 조사를 했는데 찾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게 정보 전달 채널이잖아. 근데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구매 대행 진짜 별거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 진짜 쉽게 버는 거 없다. 별거 없네요 해외 구매 대행. 나도 구매 대행 처음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해는 해주겠지 그래도. 또 앞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타오바오에서 뭐 갖다 팔만한 게 안 보여. 뭐지? 내가 어제 밤새서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그냥 생각할래. 모르겠다. 너무 피곤하다. 몇 시냐?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타오바오 시장 조사를 했는데 내일 만약 또 소싱하게 못 찾으면 어떻게 되지? 나 진짜 이거 막 겁난다. 내가 지금까지 이 쇼핑몰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 근데 오늘 조금 자신이 없네. 가야겠다. The next day. 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오늘은 타오바오 상품을 소싱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타오바오 사이트를 잠깐 봤거든요. 와... 어제는 진짜 제가 이 멘탈이 완전 나갔어요. 제가 점심부터 낮술 한잔하고 뻗어서 잤습니다. 진짜 한 20시간은 잔 것 같아요. 이제 좀 개운하네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봤는데 저 진짜 어제 오랜만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서 하나도 못 팔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와, 이 부담감 때문인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장난 아니네요. 당연히 뭐 한두 개는 팔겠죠. 근데 제가 한두 개 팔면 이건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파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제 잠깐 소싱을 했는데 그럴 만한 아이템을 찾지 못했습니다. 20시간 푹 잤더니 지금은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오늘은 대박 아이템을 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싱을 하고 나서 이 상품을 왜 소싱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는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쿠팡부터 소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도 드는 걱정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다가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공개를 하면 다음날 되면 경쟁 업체들이 다른 판매자 보기 보면 엄청나게 늘어요. 전에 그 노브랜드 거 알려드릴 때도 그랬었거든요. 당시에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는데 제 영상을 보고 상품 등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독자가 사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올린 상품을 등록을 하겠다 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공개는 못하겠고 이 몇 가지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딱 한 달만 제가 파는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지켜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쿠팡에서 판매를 할 상품을 소싱하는 거니까 쿠팡에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소싱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과 아니면 쿠팡에서 판매할 상품을 찾고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는 것, 이 둘은 정말 다른 소싱 방법이에요. 일단 저는 뭐 둘 다 해봐야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써서 쉽게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노가다식으로 무식하지만 이 하나하나 상품을 소싱해서 직접 등록을 할 거예요. 판매될 것 같은 것만 등록을 합니다. 저는 이 양보다는 질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등록한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헛스윙을 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걸 팔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팔려요. 말은 쉽네요, 그쵸? 어제 상품 소싱 하나도 못했는데. 진짜 됐다. 상품 등록을 하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매 대행은 재고를 두고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미지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오바오에 있는 이 상세 페이지를 그냥 베껴도 될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타오바오에서 파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이 자체 이미지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아닌 경우가 뭐냐면 해외 사이트나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를 돌리고 돌려서 그냥 막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이미지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걸고 넘어진다면 다 문제는 돼요. 하지만 중국 셀러가 이
한국 셀러에게 자기가 만든 상세 페이지에다가 저작권으로 이의 제기를 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자체 이미지라면 그냥 이미지 써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쓰면 돼요. 자체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한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베꼈어요. 근데 이걸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갖다 쓴 그 이미지를 이 해외 셀러가 한국 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저희가 베껴 쓴 거죠. 하필 베껴도 그딴 걸 베껴가지고, 그쵸? 베끼는 것도 이래서 잘 베껴야 돼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또 걱정이 돼서 이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고 찾는데 한참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상품 등록하면서 하나하나 그걸 다 어떻게 찾아봐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복불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갖다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그냥 갖다 쓰더라도 아무거나 다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치 없게 그냥 막 갖다 쓰면은 피곤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눈치껏 베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에 모델 사진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편집해서 다르게 조금 변형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눈치껏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상품을 직접 소싱해보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상품 소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시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 시장 조사는 대박 났습니다. 하나 팔면 10,000원 남는 아이템 제가 몇 개 찾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이트가 많이 낯설고 이 밤을 샜더니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하나도 못 찾아서 정말 멘붕 왔었는데, 오늘은 이 팔만한 상품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제 성격을 이미 파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정말 많이 급하죠. 어제도 사실 30분 소싱을 해보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접었던 거예요. 포기도 참 빨라요. 성격이 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좋게 말하면 실행력이 좋은 거고, 사실 나쁘게 말하면 성격 급하네, 그쵸? 지금부터 제가 이 소싱한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소싱한 상품은 차량용 우산걸이입니다. 저는 우선 쿠팡에 먼저 검색을 하고 타오바오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쿠팡에서 제가 팔만한 상품을 캡처해서 저장한 다음 타오바오 사이트에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동일 상품인지 아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품은 동일 상품이 맞죠? 쿠팡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의 옵션을 보면 블랙과 핑크 색상이 품절이에요. 이 두 가지 상품을 등록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평이 399개나 있으니까 이런 상품은 제 경험상 무조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 판매자도 없으니 이건 아주 꿀 빠는 상품인 거죠. 이제 곧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상품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다 보니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치고는 꽤나 괜찮은 상품을 소싱을 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싱한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소싱한 상품은 오토바이 비옷입니다. 타오바오에서 판매할 상품을 먼저 찾은 후 쿠팡에 검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랑은 반대로 소싱을 한 거예요. 타오바오 쇼핑몰 카테고리에서 스포츠에 있는 오토바이 용품 중에 오토바이 비옷을 찾았어요. 이걸 쿠팡에 검색해봤습니다. 로켓 배송 상품에 상품평은 3개밖에 안 되지만 이 상품을 들어가 보면 버건디랑 네이버 색상이 품절입니다. 경쟁 판매자가 없어서 너무 좋네요. 이 상품의 마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이 44.9위안인데 환율을 적용해서 180원씩 계산해보면 8,100원이 조금 안 되네요. 로켓 배송이 29,000원에 판매하네요. 딱 봐도 10,000원 넘게 남겠네요. 쿠팡 수수료를 빼더라도 이 10,000원이 넘게 남네요. 근데 여기서 배송비를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얼마에 판매하시겠어요? 29,000원의 로켓 배송 가격과 동일하게 무료 배송으로 파실래요? 아니면은 배송비 4,000원 유료 배송에 파실래요? 이 판매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로켓 배송보다 싸게 팔아야 팔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는 초보예요. 판매 경험이 없다 보니 비싸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닫힌 마인드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로켓은 로켓이고 저는 저니까 그냥 저는 로켓이 얼마에 팔던 무시를 하고 무료 배송에 24,900원에 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면 어때요? 다른 상품 또 등록해서 팔면 되죠. 이 타오바오라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정말 많고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상품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품을 제가 소싱한 이유는 이제 아셨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오토바이 옷은 엄청 많이 나가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팔리는 상품도 아닙니다. 자, 로켓 배송은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인기 없는 상품은 이 쿠팡에서 창고에 쟁여두는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회전율이 많은 상품들, 그런 상품들만 로켓 배송에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의 로켓이 가지고 있지 않은 버건디 색상과 네이비 색상을 비싸게 판매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경험이 없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흡수한다면 여러분은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팔아서 10,000원 남는 아이템, 그런 게 어딨냐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이 10,000원 남는 상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잘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이제야 자신감 뿜뿜이네요. 어태식에 돌아왔구나. 제가 30분 동안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찾았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소싱하는 것도 그렇고 이 상품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라서 만약에 한 개의 상품을 소싱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이걸 하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최소한 더 빨라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 제가 팔 수 있는 것만 보고 이 안 되거나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요. 이 상품을 취급할지 말지를 순간적으로 이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데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타오바오 시장은 정말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 상품마다 세세하게 소싱을 한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소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걸을 거는 과감하게 거르는 것도 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에요. 자, 요즘에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유튜브를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3PL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너는 3PL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정말 쪼잔스러운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저는 제 채널에 이 3PL을 홍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밥벌이도 못할 정도로 뭐 힘들다면 그때는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진다면 그때 할게요.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3PL은 소량업체는 절대 안 받습니다. 한 달에 100개, 200개 나가는 업체 수십 개 받아봐야 관리할 것만 많아지고 귀찮아요. 저는 그럴 바엔 3,000개, 5,000개, 10,000개 이런 큰 업체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큰 업체만 받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셀러들일 거예요. 그쵸? 제가 광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차라리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택배 개수를 100개에서 1,000개 이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놓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저 같은 이 학고 유튜버한테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것도 2개씩이나 들어왔어요. 저에게 이 광고를 주신 이 광고주님께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광고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광고를 해서 얼마나 더 벌어보겠다고 이 광고를 할까요? 만약에 나중에 구독자가 정말 많아지면 그때는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은 그냥 이 영상 열심히 찍을게요. 저한테 이 무슨 목적으로 너 유튜브를 하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단지 유명해지고 싶고 저만의 그냥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요즘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구독자가 갑자기 쭉쭉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한 사람처럼 이 나쁘게만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쿠팡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소싱하는 것부터 상품 등록하는 걸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